아주 모임의 밀도가 깊고 우리 친구들이 이미 철학자예요. 제가 생각해요. 네, 안녕하세요. 공감하고 공유하는 책 이야기 공책. 오늘은 공책 특별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공책찍이 유희성입니다. 오늘 제 짝 공책찍이 김경민 님이 안 계신데 옆에서 지금 촬영을 도와주고 있고요. 오늘 특별한 게스트들을 모셨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청소년 친구들의 멘토 우리 최병인 선생님 모셨는데요.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누가 오셨는지 한번 직접 자기소개 듣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체음부에서 고등학교 1학년 구아정입니다. 어디 고등학교죠? 아서 고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 옆에 계신 고1 17살 김수인입니다. 양평고 다니고 있고요. 친구군요. 네. 네. 최근에 연극을 하지 않았나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연극을 했습니다. 네. 거기서 책상 위에 올라갔다고. 그래서 모든 걸 엎었어요. 아니, 저는 고등학교 1학년 17살 김지한입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고요. 셋 다 그럼 친구네요. 네, 네. 그렇죠. 네. 평소의 관계는 원만한 관계인가요? 뭐 끈끈하죠. 네. 끈끈. 두 사람은 대답을 안 하고 혼자 지금 끈끈하죠. 너무 오래 아니었어? 봐가지고 너무 오래 봐서 기대가 없다. 알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끝에 계신 네, 네. 저는 최병인이라고 하고요. 체육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곳은 인천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출연하게 된 사연이 있어요. 체험에서 멋진 책 읽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읽었던 책 중에 좀 오늘 공책을 통해 소개하면 좋을 책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게 어떤 자리였나요? 공식적으로 막 우리가 이걸 하자 그랬던 건 아니고요. 고전 소설을 한번 읽어보자. 근데 혼자 읽기 어렵잖아요. 7월 한 달 동안 2권 읽자. 데미안이랑 위대한 개츠비를 같이 읽기로 했어요. 아주 모임의 밀도가 깊고 우리 친구들이 이미 철학자예요. 제가 생각하는 하유나 너무 대단하다. 그래서 감탄하면서 저는 그 모임을 참석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신뢰할 만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인문학 또 고전 책들을 같이 읽고 나누는 모임. 그런 또 관계로 이 친구 관계를 이렇게 맺어간다는 게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책 오늘 같이 공유하려고 나오셨나요? 데미안. 네, 표지 다양하죠. 네. 제목은 못 들어보신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읽으신 분 많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아까 촬영 준비하면서 이 책은 다 읽으셨을 것 같은데요, 막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읽은 사람 거의 없다. 네, 읽으신 분 거의 없다. 이 데미안 읽으면서 어땠는지. 책 모임 처음 한 게 이 데미안이었는데 그 선과 악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종교적인 이야기와도 많이 엮을 수 있는 것 같고 첫 책으로 선정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기에 정말 좋았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았다. 네. 종교적인 책이었다. 네. 네, 저는 사실 고전 소설을 많이 안 읽어봐서 내용 속에 담긴 의미나 이런 거는 아직 잘 모르겠긴 한데 여럿이서 얘기하니까 들으면서 이제 이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놔두면서 더 알게 되는 네네. 깊이들이 있는 거군요. 저는 이 데미안이란 책이 읽어보니까 되게 어려운 책이더라고요. 다른 것들을 찾아보고 해야 정확히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책이 아니었나. 그 정도로 저는 좀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어렵게. 그래도 끝까지 다 읽은 거죠. 네. 대단합니다. 저는 되게 이번에 재밌게 읽기는 했어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병인 전도사님 또 어떠셨어요? 저는 이걸 3번 읽었는데 20대 초반, 20대 중반, 30대 이렇게 해서 읽었잖아요. 더 많은 경험들이 있을 때 읽어낼 수 있는 어떤 의미들이 좀 더 풍성해지는데 지금 읽을 때 예전에 읽었을 때보다 헤르만 헤세가 말하는 그 이면의 어떤 다른 배경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니까 더 재밌게 읽었던 것 같고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니까 그냥 그거 보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네, 얘네들이 되게 똑똑하다.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깊어서. 그 소감은 똑똑하다. 좋겠다. 되게 똑똑하다. 장난 아니다. 약간 그런 생각했어요. 이 책의 저자가 헤르만 헤세 어떤 분인지 수인이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헤르만 헤세는 남독일에서 출생을 했고 아버지가 목사셨고 어머니도 신학 가문으로 어렸을 적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가정이 아까 종교적이라고 했는데 네. 그 영향 때문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지만 강압적이고 이제 답답한 학교 생활 때문에 탈주를 하거나 자살 시도까지 하다가 끝내 퇴학을 했다고 해요. 후에는 점원으로 서점에서 일하다가 가정 상황이 별로 안 좋아져서 기계 공장에서 일을 하고
문학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후에 첫 시집으로 낭만적인 노래와 산문집인 자정 이후에 1시간을 출판하게 되고 그 이후로 이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로 이민을 가서 살았는데 그 후에는 이제 자기만의 좀 시간을 즐기긴 했던 것 같아요. 인도 여행을 통해서 동양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갔고 그 후에는 또 아버지의 죽음이 있었는데 가정적인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정신분석 연구로 위기를 타개하고 이후에 작품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들이 있고 헤세는 내면의 연구 과정을 책으로 썼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수레바퀴 아래서랑 데미안, 시타르타가 있고 가운데에 데미안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좋네요. 박수 한번 해주시죠. 이게 너무 핵심, 감사합니다. 네, 핵심의 그런 단어들이 네. 나와가지고 제가 조금만 보태서 그 어릴 때 경험들이 이제 많이 반영됐던 책이 수레바퀴 아래서가 지금 실제 본인 헤르만 헤세의 유년기 같은 것들이 반영됐고 데미안도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돼 있고요. 데미안이라는 책은 사실은 출간될 때는 헤르만 헤세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지 않았어요. 에밀 싱클레어라는 저자 이름으로 이 표지에도 써 있는데 이게 초판본 표지거든요. 에밀 싱클레어라는 본인은 이미 유명한 작가일 때 싱클레어라는 저자 이름으로 출간을 했어요. 이게 왜냐면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읽을 만큼 굉장히 젊은 감각을 가지고 젊은이들의 이야기들을 다룬 거라서 이걸 쓸 때 40이 넘은 나이였거든요. 제 나이인데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쓴 책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당시에 헤르만 헤세가 이미 전쟁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독일인들이 헤르만 헤세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기 민족이 한 전쟁인데 그걸 자꾸 비판하니까 불편해하는 시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도 조금 자유롭게 그러면서도 또 하나는 내가 이미 유명한 저자인데 이런 내 유명세가 없이도 내 책이 어떻게 읽히나가 궁금했다고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싱클레어라는 이름으로 내놨고 나오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부과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실제로 내면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진 독일 낭만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데미안은 좀 어떤 책일까요? 데미안이라는 책은 이제 데미안은 사실 되게 주인공이라고 많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주인공은 아니고 이제 싱클레어라는 주인공이 따로 등장을 하는데요. 싱클레어의 이제 어린 유년기 시절부터 1차 세계대전에 참가할 때까지 좀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이제 모습을 그리는데 책 제목에 나오는 이제 데미안이나 프란츠 크로머, 에바 부인 뭐 이런 여러 가지 등장인물들이 나와요. 인물들의 영향을 받고 싱클레어가 점점 성장하면서 좀 성인 군자에 가까워지는 그런 성장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선과 악에 대해서 묘사가 되게 세밀하고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어떤 등장인물도 완전히 선에 속해 있는 인물이나 완전히 악에 속해 있는 인물이 없어요. 딱히 이렇게 규정을 하지 않아요. 그 선과 악에 대해서. 그리고 신성함을 선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신처럼 여기는 것 자체가 우리 존재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책을 지금 몇 초 만에 근데 제가 보면서 데미안 3분 만에 내가 이해시켜 줄게요. 보고 왔거든요. 몇 그래요 개를. 그래요. 아정이가 낫네. 우리는 왜냐면 지금 30초 만에 아닌가요? 30초 만에 지금 거의 아정이가 그 본질을 이 책의 본질을 딱 얘기한 것 같아서요. 대단하신데요. 네, 알겠습니다. 빠지겠습니다. 네, 데미안은 기본적으로 성장 소설이에요. 이 당시에 독일 소설들이 학교 시절을 다룬 것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이 데미안을 되게 좋아해요. 학창 시절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성과 악을 이렇게 같이 품어가는 이게 자기 자신을 발견해가는 과정, 자기 안에 존재하는 여러 면모들을 발견해가는 과정이기도 한데 그런 스토리들이 이제 같이 배경이 되면서 철학적 차원과 어떤 고민들, 사유들이 거기에 묻어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데미안이 누구냐면 다이몬이라고 부르는 어떤 정령, 삶에 어떤 막힘이 있을 때 나를 인도해주는 어떤 정령이라는 뜻에서 또 하나는 데몬, 악마를 뜻하는 거기서 또 온 말이기도 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양면을 다 얘기하는 삶을 선으로 이끌어주기도 하고 악으로 또 그런 면들이 있고 이 소설의 주제가 담긴 근데 이제 데미안 끝에 가면은 결국 나 자신이 데미안이 되는 그쵸 일치가 되는 장면까지 이제 다다르게 되죠. 이 책이 사춘기를 다룬 책이라고도 많이들 불러요. 만약 사춘기를 좀 그린 책이라고 한다면 좀 공감되세요? 네, 좀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도 많고
이게 이 싱클레어가 사실 사춘기를 한 번 겪는 게 아니고 되게 여러 번 그 환한 네. 세계와 어두운 세계를 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 인물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사춘기 속에서 어떤 그 쪽으로 가야 할지 그런 혼란을 잘 담았다고 생각해서 되게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책에서 싱클레어가 좀 더 딥하게 겪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전 좀 얕게 지나고 있는 것 이 같아요. 이 정도로 정도로까지- 비장하지 않다. 선과 악을 고민하고. 이 정도는 아니다. 그냥 기분만 살짝 나쁜데 왜 이러지? 저는 싱클레어가 이 작중에서 지나는 갈등? 아니면 싱클레어 자체가 그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혼돈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모습이 또 사춘기 때 모습이랑 잘 비춰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나도 그렇다. 저도 이 정도까지 비상하지 않아요. 40대가 그리는 사춘기인 거야. 그거 맞아요. 우리 이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40대 헤르만 헤세가 이렇게 사춘기가 뭐였지? 이렇게 헤르만 헤세가 이 의문의 일패를 하는군요. 병인 전도사님께 이걸 궁금한 게 네. 생겼는데 네. 3번이나 읽으셨다 그랬어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제가 이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다가 흥미로웠던 게 사람들이 되게 사랑하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의 사춘기 때 자신들의 마음들을 대변해주고 표현해주고 뭔가 해방감을 주는 책으로 느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이 책이 가지는 특성이 뭐냐면 다시 읽지 않는 책이래요. 왜냐하면 그땐 너무 나를 표현해주는 게 고마워서 해방감을 느끼며 읽었는데 나중에 읽을 때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자신이 너무 그때의 자신이 들여다 보여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 첫사랑 같지만 다시 읽을 용기는 마주 뭔가 민망하고 낯뜨거운 그런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모르겠어요. 아정이, 수인이, 지한이가 이 책을 다시 읽을지 아닐지 내가 10년 뒤에 물어볼게요. 그런데 병인 전도사님은 이걸 3번이나 읽으셨어요. 그래서 네. 어떠셨는지. 일단 독서 모임 때문에 계속 읽었고요. 이게 직업적 비즈니스적 이거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스러움 이 책을 읽을 때 공감도 되고 그게 나중에 내 수치스러움 뭔가 부끄러움 이불킥 그런 게 이제 느껴지는 거 완전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싱클레어가 계속 자기 세계를 구축하기보다는 어떤 힘 있는 어떤 무리들에 기대어서 나의 정체성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고 또 여기서는 뭔가 만족하지 않으니까 또 다시금 이제 다른 어떤 공동체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고 그 사춘기라는 게 저도 보면은 그거 떠돌아다니는 게 사춘기인 것 같아요. 내 정체성을 여기서 찾을까? 저기서 찾을까? 여기서 찾을까? 네. 근데 결국 답 안 나오잖아요. 네. 여기서도 이제 답이 안 나오죠. 진짜 계속. 네,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점점 이제 싱클레어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네. 네, 근데 그게 우리가 친구들도 이제 아마 공감할 것 같은데 저는 그거 생각하면 조금 이불킥 많아요. 막 친구들한테 상처 준 것도 있고 말로 상처 준 것도 있고 막 호기롭게 부모님한테 나는 막 이런 것도 이제 생각나고 그래서 좀 부끄러워. 본인의 성장할 때 그렇게 했던.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3번째 지금 요번에 읽었을 때는 그런 것보다는 이 책이 내면적인 것도 있지만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맞아요. 예언자적인 것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서구 유럽이 몰락해가는. 맞아요. 근데 결국엔 그 몰락을 예언하고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데미안이었던 거죠. 그쵸. 네, 자기 자신을 찾은 자가 곧 세상도 평가할 수 있고 세상에게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그럼 약간 그런 레이어들이 보이니까 이 책이 굉장히 단순히 그냥 요즘 한국 소설 문학들의 어떤 그런 그 감상적인 걸 넘어서서 비장함이 이제 또 보이는 거죠. 세상을 통찰하는 그런 게 이제 보이니까 30대에 읽히는. 30대에 읽히는 좀 그거는 다르더라고요. 지금 병인 선생님 너무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 일본이 더 사랑하는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 자체를 약간 사춘기적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계속 과도기적이고 우리 사회가 뭔가 혼란 중에 있고 한국 사회는 아직 겪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뭔가 사회가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 아직 미성숙함과 성숙함과 막 그러면서 그런 예언자적인 메시지들도 여기 있다라고 느껴서 한국인들이 더 공감하는 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30대 되니까 지금 병인 전도사님 더 느끼시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읽히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개인 내면을 넘어서서 그 데미안이 나중에 세상을 평가하잖아. 뭔가 오고 있다. 결국 종말로 끝나는. 근데 그것을 유심히 바라본 그 데미안이 그거를 예언을 한 거지.
근데 갑자기 이게 장르가 사춘기 소설이었다가 갑자기 막 판타지로 바뀌는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떻게 네. 얘기하면은 우리는 내면의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으로서 인생을 살잖아요. 계속 자라고 있고. 근데 이게 외부에서 나의 내면의 상태와 상관없이 전쟁과 같이 어떤 시대의 변화 확 밀려드는 것에 우리는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네. 결국 내가 나대는 것에 다 연결돼 있지 운명이. 네. 이제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제 그렇긴 한데 지금 병인 전도사님 이야기나 제 이야기나 좀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가장 말하고 싶은 주제가 나를 찾아야 한다? 이 메시지가 일단 강력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고 저는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도사님 말한 것처럼 자신을 찾은 자가 이 세상을 더 볼 수 있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게 저는 확실히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데미안이 그 원래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이제 여자로도 생각하지 않고 맞아요. 여자 반 남자 반 뭐 중성적으로. 약간 그렇게 되게 모호한 존재로 그리잖아요. 나이도 싱클레어가. 안 먹어가는 네, 되게 어린아이 모습도 갖추고 있다 했고 되게 어른 같은 모습도 갖추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데미안이라는 인물 자체가 약간 그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지만 그 내면 자체는 약간 뭔가 신적인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느꼈군요. 네, 그래서 진짜, 진짜. 네, 데미안이 뭐 여러 가지 예언을 하는 것도 그렇고 뭐 되게 중성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되게 애초에 약간 인간의 모습과는 살짝 동떨어져 있지만 그 왜 저희 그 막 예배 같은 거 할 때도 막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인간을 본떠서 이제 자기의 모습을 본떠서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비슷한 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뭔가 어. 진짜 우리의 그런 신앙으로 이야기하면은 네, 우리를 뭔가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 우리 곁에 존재하시는 뭔가 신적 존재를 네, 그래서 막 느끼기도 하는 거죠. 되게 선물 주시기도 하고 되게 시험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음. 그렇게 되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는 인물로 나와서 되게 네 약간 예수님이 약간 내려온 약간 그런 느낌도 약간은 있지 않나. 공감돼요. 그래서 이 안에 데미안을 보면서 신적인 걸 발견하는 거죠. 인간 그쵸. 내면의 진짜 신적인 건데 그 신적인 것을 그러니까 남자로 뭐 여자로 이렇게 환원할 수 없는 그냥 뭐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신적인 것. 그래서 약간 그런 좀 약간 이중적인 언어들을 계속 이제 싱클레어가 사용하면서 네. 뭔가 규정할 수 없는 가장 신성한 것. 그것이 인간 안에 있다. 음. 약간 그걸 아정이는 지금 본 것 같은 거죠. 맞나요? 네, 맞나요? 아니요. 네. 맞아요. 그 비슷합니다. 네 비슷한 걸로 합의를 보겠습니다. 코에 걸면 맞아요. 데미안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까 다이몬에서 따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이몬이라는 게 악마라는 뜻도 있지만 초월자라는 그런 뜻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를 더 의도하고 예수님 같은 그런 존재로 의도를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 인간이고 네. 인간이면서 하나님이고 네, 그 두 가지가 네. 네. 지금 다 아정이도 지한이도 뭔가 예수님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네, 되게 재밌는 또 포인트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인 그냥 저기에서는. 근데 또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읽을 때는 그런 측면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고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실제로 데미안이 신학을 그럼요. 했고 또 그런 신학 예, 공부 뭐 실제로 데미안도 굉장히 종교적인 종교적이었고. 색채들을 띠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잘 읽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더 정확하시.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네. 일반 담론에서는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잘 모르기도 하고. 맞아. 데미안이 본인들에게는 좀 어떤 유익이 있었나, 또 어떤 감상을 느꼈나, 특별히 나한테 좀 와닿는 것이 있었나. 전 데미안의 그 저희 독서 모임에서도 같이 나눴었는데 전 데미안의 그 큰 주제가 공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뭐 성과 악의 공존도 그렇고 뭐 인간과 신의 공존 뭐 되게 두세 개의 공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그 다른 어떤 존재들에 대해 그 같이 공존하는 그런 사회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런 면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두 세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사람들이 대하고 이런 게 되게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데
그런 그 혼란 속에서 되게 약간은 그 길잡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 공존이라는 그런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요새 굉장히 중요한 주제일 수 네, 있겠죠. 네. 공존과 통합과 이런 것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우울할 때도 있고 되게 기쁠 때도 있는데 기쁨만이 뭔가 진짜 우리의 완벽한 무엇이다라고 말하면 우울할 때 이게 너무 안 좋은 방향으로 그렇죠. 흘러버리잖아요. 그때는 내가 네. 난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는 안 되는 상태인 어, 것처럼. 근데 사실 이 책은 그런 부분에서 좀 뭔가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우울함이나 뭐 기쁨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공존할 수 있다 우리 안에. 여기서 뭐 에바 부인에게 느끼는 감정도 굉장히 성스러운 감정도 있지만 굉장히 성적인 욕망적인 감정도 있는데 네. 그거를 다 받아들이는 과정이잖아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세상을 바라볼 때도 굉장히 의미 있는 통찰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시기에 대해서 그렇게 물론 겪고 있긴 하지만 많이 고민하고 들여다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책을 읽고 나만 이랬던 게 아니구나. 뭔가 이런 위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받았던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았군요. 네. 100년 전 독일에서도 아마 헬세가 가장 하고 싶었던 그걸 거예요. 같이 공감을 주고 싶은. 저는 데미안이 저 헤르만 헬세가 그 의도하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제일 잘 표현해줄 수 있는 캐릭터가 데미안이 아닌가. 데미안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나고부터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더 점점 가치관을 찾아가고 그러는 것 같아서 자아를 찾아가고 그런 거를 아주 중요하게 말하고 있지 않나. 굉장히 데미안이 그러면은 헬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네. 삶을 사는 상태라고 느꼈군요. 지안이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그렇게 추앙했지만 또 막 추앙하니까 데미안은 밀어내잖아. 네. 숨어버리고 네. 너 자신에게로 돌아가라. 뭐 의존시키지 않는. 의존시키지 않는.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되게 음. 그때도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관계의 기술이 어렵잖아요. 누군가에 의존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맞아요. 지안이의 얘기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게 결국 데미안으로 가는 과정일 수도 있잖아. 그랬을 때 또 헬세가 말하고 싶었던 게 그런 이 과정이 결국에는 이 과정이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 같기도 해요. 그 데미안을 만나 초반엔 정말로 본인이 데미안처럼 되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데미안도 밀어내면 그래서도 안 되는 흉내내는 걸로는 되지 않는 거고 이 혼란과 혼돈과 이걸 끌어안는 모든 시간들을 다 거친 다음에서야 심지어 전쟁까지 거치고 나서야 그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또 그런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듣다 보니 또 드네요. 오늘 너무 풍성하네요. 진짜. 진짜 대단하네요. 진짜 풍성하고. 조금 더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을까요? 이 데미안과 관련해서. 저희 그 독서 모임 할 때 저희가 이제 인상 깊었던 부분을 이제 뭐 한 두세 개 정도 꼽아서 좋습니다. 말을 하는데 저희가 그 첫 번째 시간에 다 똑같이 뽑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들었어요. 소개해 주세요. 네, 그 부분을 좀 얘기하면은 어떨까? 친구들이 뽑았던 문장이 다 똑같이 밑줄거서 그러니까 게시죠 완전. 그렇구나. 우리가 여기에 죄송합니다. 편집해 주세요. 뭐였냐면 이런 문장이었어요. 우리는 신에 대한 예배와 더불어서 악마 예배도 가져야 해. 위험한데 왜 밑줄 그으셨나요? 이게 지금 넘겼네요 아정이에게. 제가 떠넘기. 저 잠깐 빠지겠습니다. 데미안이 사실 두세 개의 중심에 있는 것 같은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악에 종속돼 있던 그 싱클레어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제 구원을 먼저 해주는데 데미안이 신성함의 그 어떤 찬양은 인정을 해요. 하는데 악마를 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좀 과격하게 그런 어조로 얘기를 하는데 텍스트로 보면은 좀 되게 약간 좀 악마를 위한 예배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악마를 위한 예배를 가져야 한다는 게 사실 저희가 다 이제 태어난 것도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사랑을 하시고 이제 그런 사랑 속에서 여러 가지 뭐 성생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생명으로 태어난 건데 이런 것 자체를 이제 저희가 되게 묵살하고 되게 죄라고 생각하고 금기시하고. 네, 이런 거를 언급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도 뭐 이런 저희의 성생활에 대해 예배를 드리진 않잖아요. 그런 걸 되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런 거에서 근원을 한 것이고 이제 거기서 태어난 거니까 그런 거를 부정하는 게 인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인간의 존재를 이제 다 품으려면 악마를 위한 예배를 가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과격하게. 네, 좀 과격하지만 이제 너무 사람들이 그걸 묵인하니까 좀 답답해서 약간 좀 과격하게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책에서 이제 그런 존재로 계속 나타나는 게 아브락삭스라는 신이죠. 그래서 선과 악을 같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이 첫 장면 자체가 이제 싱클레어가 어린 시절에 늘 그냥 신앙이 있는 되게 따뜻한 가정에만 있다가 어느 날 이제 크로모라는 되게 한 2-3살 많은 불량한 동네 형이 거기 어울리려고 허세를 약간 부려서 자기도 나쁜 짓 했다 이런 거짓말을 했다가 이제 그 형에게 딱 붙들리면서 갑자기 자기가 알지 못했던 어두운 이 세계의 어두운 면으로 확 끌려 들어가면서 이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혼자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근데 이게 데미안이 커가면서 점점 처음에는 데미안이 그걸로부터 건져주는데 점점 커가면서 그런 자신 안에 이런 위기들과 이런 걸 삶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제어하지 못하는 어린이였다가 그게 커가면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자기가 판단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위기를 넘어가기도 하는 존재로 자라가고 있는 이야기라고도 느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정이가 말한 지금 그런 측면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두운 면과 악마와 이게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게 사실은 우리의 삶을 정말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네. 근데 저는 친구들이 이걸 딱 뽑았을 때 이게 그냥 제가 바깥에서 인문학 모임이었으면은 악마들 너무 낭만적이잖아요. 네. 신과 악마를 예배한다. 이러고 그냥 끝냈을 것 같은데 전도사님 정체성이 갑자기 아니었어요. 전도사님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했는데,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가 이 사람은 서양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기독교라는 너무나도 진한 그 공기 속에서 살고 있는데 저는 좀 아쉬웠어요. 왜 아브라삭스로 갔을까? 예수로 가도 괜찮은데. 너무 종교적인. 너무 기독교적이야. 그럴 수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톨스토이라면 그렇게 했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싶은 책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일본 작가 중에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작가의 깊은 강이라는 책이 있는데 침묵의 네, 침묵의 작가죠. 근데 그 깊은 강의 주제가 거의 비슷해요. 데미안. 이 사람이 또 독일에서도 공부를 했었나? 독일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이분은 선과 악의 문제를 끌어안는 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보면서 거기서 찾거든요. 신인데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네. 근데 거기서 저는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는 너무 이제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면 이게 네. 지금 교회 유튜브거든요. 네. 제가 계속 예수님으로 네. 그냥 계속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 포인트가 꼭 우리가 너무 이렇게 변호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도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었고 그분이 선하면서도 그 악한 사회를 그대로 다 맞으셨고 받으셨고 그러니까 이런 사실 그런 메타포들도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헤르만 헤세를 너무 대었나 보다 교회. 예, 그 당시 사회에서 너무 종교에 너무 대었나 보다. 신학부를 그만둔 이금희도 나오고 네, 본인도 네. 그랬었고 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또 계속 나오고. 그래서 동양에 더 관심을 갖는 거죠. 맞아. 인도로 나중에 간 이유도 그런 네, 거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은 오히려 서양에 관심 있는 거야. 약간 그런 부분이 우리는 뭔가 남의 떡이 좀 더 맛있어 보이는. 그렇죠. 본인이 아직 알지 못한 어떤 신비한 영역에 뭐 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게 있다. 아까 수인이가 소개해줬지만 그래서 헤세가 시타르타 또 맞습니다. 썼잖아요. 네. 이게 중요한 얘기인 게 그러니까 기독교야말로 지금 이 헤세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예수님은 이런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기독교야말로 그걸 통합하면서 그걸 끌어안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죠. 그렇죠? 기독교가 이 시대에도 그런 오해로 표현된 기독교가 있었고 아마 헤르만 헤세나 싱클레어나 다 그 측면으로 경험을 했겠죠. 근데 정말로 실제 성경과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헤르만 헤세가 말하려고 했던 오히려 그 양면을 다 끌어안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도 거기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병인전 선생님 지금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악마의 예배는 안 만드는 걸로. 우리는 따로 막 굳이 만들지 필요는 지금 없다. 방송이시라서 혹시 네. 그렇게 나눔할 땐 좀 달랐던 거 아니에요? 악마의 예배 만들자마. 만들자 한 적 없잖아요. 어디 방법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방법도 몰라요. 좀 나누고 싶었던 게 항상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청소년 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딱 중간에 있어서 되게 이제 성경 같은 걸 읽다 보면은 이제 되게 의문이 생기는 점이 전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네. 이제 완전히 그 성경을 통달한 게 아니라서 이제 그 저희 그 성경 읽기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제 그때 저희가 한번 얘기했던 그 부분이 그 죽인 창세기에서 그 죽인 카인. 그 카인이 그 죽이잖아요, 자기 형제를.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어떤 한 친구가 왜 카인을 처벌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저도 그게 항상 되게 의문이었던 게 이제 하나님은 항상 이제 성경 속에서도 되게 뭔가 누군가 죄를 지으면은 항상 기다리시고 이제 먼저 막 다가가서 너 잘못했으니까 너 벌 받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기다리시잖아요. 그리고 항상 여지를 두시고 이제 그리고 되게 잘한 거에 대해서도 이제 가서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지켜보시고 어떻게 하나 제가 어떤 길을 가나 이렇게 계속 지켜보시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되게 왜 이렇게 좀 방관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좀 어릴 때부터. 되게 왜 쟤는 죄를 지었는데 벌을 받지 않고 왜 계속 지켜만 보시지? 이렇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그 데미안 문장 중에서 그 신이 우리를 외롭게 만들어서 우리 자신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은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이제 막 저희를 막 외롭게 만들어서 이렇게 막 벌을 이제 잘못을 했으면 막 벌을 주고 막 잘했으면 뭐 칭찬을 해서 이제 쉽게 그런 선과 악을 이렇게 갈라가지고 나누면 참 편하잖아요, 하나님도. 편하죠. 네, 편하죠. 되게 편하죠. 네, 되게 편한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게 저희가 선택하는 걸 기다려주시고 되게 존중해 주시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문장들을 보고. 그런 게 좀 이해가 갔군요. 네, 좀. 굉장히 기독교 청소년이네요. 헤르만 헤세를 읽으면서 갑자기 아정이 네. 계속 그런 사유를 아까부터 기독교-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기독교 청소년. 기독교 청소년은 어떤 부류인 건가요? 좀 약간 놀리는 부류네. 놀리는 거죠. 크리스찬 키. 그러니까 좀 그런 표현 구리죠. 네, 예. 약간. 지한이 저런 걸 안 느낀 거예요? 아, 기독교 청소년으로서. 저도 물론 느꼈죠. 저도. 기독교 괜찮아요. 맞아요. 기독교 괜찮아요. 아정이의 이 비유가 재밌는 게 데미안을 읽으신 분들은 싱클레어의 세계가 처음 막 깨지는데 처음 데미안이 질문을 던지는 게 그 카인의 이야기거든요. 그거를 네네. 되게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처음 의심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걸 지금 아정이가 데미안에게 대답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네, 그런 대답을 들어서 훌륭하다. 저도 배우는 것 같은 마음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책 어떤 이유로 좀 읽으시면 좋겠다 한마디씩 해주시면. 어른들한테. 네. 우리는 청소년이잖아요. 이 책이 자신의 마음이 자아가 뭔지 모르겠는 사람 아니면 가치관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은 사람한테 내가 추천해주고 세상에 싶어요. 끌려다니는 것 같고 네. 뭔가 일단 이 교회 유튜브니까 이제 기독교를 아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이거를 보게 될 것 같은데 이 종교적인 그런 마음을 뭐라 해야지? 자기의 생각을 확립시켜 줄 수도 있는 책인 것 같고 헤르만 헤세가 말하고 싶은 주제들이 엄청 많은데 그 사이에서 또 자기가 맞는 주제들을 더 골라볼 신앙안에서 수도 사유할 있지 수 있을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는군요.
아니 사춘기인 어른 많거든요. 자아를 아직 못 찾은 네, 어른들이 너무 많거든요. 많습니다. 네, 자기 삶을 살지 못하는. 저도 지안이처럼 아직 나를 못 찾은 사람들이 나이 상관없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책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되게 추천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되게 종교적인 이야기인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싱클레어가 처음 되게 미성숙한 시절부터 이제 데미안과 합일이 되는 그 순간까지를 이제 그리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사실 어른이라고 해서 다 이제 데미안인 건 아니잖아요. 그쵸. 다 그쪽에 이르러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조금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저희는 그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른이나 아이나. 그래서 이제 그런 데미안처럼 약간 그렇게 삶의 방식을 살고 싶으시면은 되게 읽어보면은 되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고민으로 되게 유용한 고민으로 네. 이끌어줄 것 같은 거죠. 네. 네. 우리 3번이나 읽으신 병인 전도사님 네, 어떠신가요? 저도 동일합니다. 수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를 찾아가는 아직 찾지 못한 이들에게 또 저는 이제 관계적으로 계속 내가 누군가에게서부터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게 꼭 자아가 완성된 개인이 중요하다 이런 책은 또 아니에요. 네네. 뒤에 보면은 자아를 찾은 그 주체성 있는 개인들이 연대하는 그 맞아요. 공동체도 그리잖아요. 네. 네, 좀 그래서 좀 관계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네. 인간관계에 있어서 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병인 전도사님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이 책의 진짜 마지막에 가면 그 고독을 건강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들만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주제의식들도 여기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또 필요한 이야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재밌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되게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오랜만에 너무 재밌는 소설을 제가 이게 어릴 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잘 가던 서점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책 매니아셨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 중고 서적을 팔았거든요. 한 책을 이렇게 사면은 제가 이렇게 사갈 때마다 그렇게 부러워하셨는데 제일 부러워하셨던 책이 그 이방인 네, 이라는 까미. 책하고 까미 그다음에 데미안을 살 때 두 번 다 너무 재밌겠다. 안 읽은 눈 사고 싶다. 그래서 까미는 그래서 샀었고 데미안은 그분이 선물을 주셨어요. 너무 재밌는 책이니까 너무 부러워요 하면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던 책이에요. 그래서 읽으려고 제가 시도를 하기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읽었네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알겠다. 재밌다. 네. 너무 이런 흥미진진한 고민들 안으로 저도 들어가서 제 내면도 같이 고민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병인 전도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외부 세계와 사람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읽으면서 그래서 네 정말 다 일독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금 이렇게 주최하면서 저 이 모임 되게 의미 있고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회 안에서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학을 공부하거나 자기의 어느 정도 확고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많은 이야기에서 그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더 잘 뽑아낼 수 있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면서 올 수 있는 그런 교훈 그런 것들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책 모임을 하면서 나누는 데에서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아정이가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봤던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 공간이 그걸 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또 교회이지 않는가. 그리고 네 저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전 되게 공감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과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거는 정말 이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공동체와 이런 데 기반을 두고 있는데 사실 일반 그냥 인문학 모임 가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정체성이고 신앙을 설명하는 삶을 설명하는 언어인데 이런 얘기를 나눌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이야기까지 나와야 사실 우리는 진짜 이야기인데 그건 신앙 공동체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게 공감되네요. 수인이는 어때요? 저는 교회 안에서 한다는 것에 그 초점을 두기보다는 좀 여러
때라고 해야 되나? 경험이 각자 다르니까 자신의 경험에 적용해서 그렇게 서로 이제 다른 생각을 주고받으니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 안에서도 연령이 다양하니까. 경험들이 다 다양하고. 네, 맞아요. 근데 심지어 오늘 여기 공책은 또 우리 주체음 친구들이 지금 또 어쩌면 어른들이 주로 계실 곳을 향해서 이야기해 주니까 되게 의미 있는 또한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교회 말고도 이제 뭐 학교 친구들이나 다른 곳에서도 이제 책을 읽고 얘기 나눈 적이 몇 번 있는데 항상 이제 그럴 이제 교회가 아닌 곳에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항상 얘기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아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약간 이제 기독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되게 하고 막히는데 이제 되게 어쩌면 교회 안에서 이런 모임을 하면서 느낀 게 되게 그냥 숨기는 거 없이 다 이제 까발리고 되게 얘기하는 게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되게 솔직하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솔직해질 네. 수 있군요. 네. 건강한 교회네요. 그게 어느 교회. 데미안이 다녔던 교회는 오히려 못 소식했던 것 같은데. 데미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얘기네요. 우리 병인 전도사님 이거 왜 시작하셨고 이게 네. 왜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인문학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신적인 분이기도 하고 신이시면서도 인간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신적인 것들은 너무 많이 얘기를 하면서 인간적인 걸 얘기를 많이 못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잘 이해하려면 신적인 것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것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인문학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되게 밸런스 있는 우리의 생각들 그리고 신앙의 그런 방향성들 오히려 더 기독교적인 것 같아요. 그래. 기독교가 말하는. 그래서 계속 읽을 겁니다. 네. 계속 읽겠다. 근데 재밌게. 사실은 뜰힘도 그런 좀 생각을 가진 뜰힘 출판사잖아요. 알죠? 뜰힘 아세요? 아, 네. 약간 낯선데요. 네. 네, 우리 병인 전도사님이 사장님이자 대표이자 계신 출판사입니다. 거기서도 저런 생각들을 담은 책들이 나오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출간들 계속 기대하고 있고. 한번 광고. 8월 되면 아마 그 책이 나오니까 뒤에 띄워주세요 이렇게. 그럴까요? 저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 공책에도 되게 의미 있는 게 본격적인 기독교 책이 아닌 첫 번째 책이에요. 공책에서 다룬. 그렇더라고요. 비기독교 분류에 들어가는 책을 우리 주체음 우리 친구들과 같이 소개할 수 있어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고 오늘 지금 이야기해준 바대로 의미 있는 소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공책 함께 했는데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어요? 또 나오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또 나오면 좋죠. 오늘 제일 은혜되는 말이에요. 제일 안심되는 말이에요. 네. 저는 사실 저 혼자 이런 거를 읽고 생각하고 이러면은 되게 좀 한계에 다다르는 게 많은데 이제 좀 이렇게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이랑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질문해 주는 거를 제가 답하면서 하니까 제가 오히려 제 생각이 좀 정리된 느낌이고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오늘 아정이의 말을 통해 이걸 보시는 분들도 또 되게 많은 많이 통찰과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짜 평소에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 이런 뭔가 사춘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쵸, 왜 그쵸. 그래? 막 이러고 그리고 특히 사춘기 연령에 있는 사람에게 사춘기가 어떠냐고 묻지 않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더 깊이 다루니까 나름 평소에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이런 느낌보다는 이런 부분도 있구나 좀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더 좋았습니다. 주셔서 오늘 진짜 같이 찍으면서 너무너무 저도 즐거웠고요. 나중에 또
계속 하실 거라니까 또 읽다가 소개하고 싶은 책들이 생기면 네. 더 나오셔도 좋겠다. 네. 네, 거절만 하지 않으시고 뭐 드리는 건 없지만 네. 어른들한테 이제 큐레이팅을 해주는 거죠. 이런 책을 읽었으면 이렇게 아, 가보시고요. 나중에 진짜 그런 것도 가능하겠어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네네네 정말 그렇겠습니다. 오늘 아마 굉장히 사랑스러운 눈빛들로 어느 때보다 지금 관심 있게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공책 정말 특별한 시간으로 데미안과 또 함께 우리 주체의 청소년들과 함께 우리 최병인 전도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정말 이 데미안 함께 읽고 이후의 이야기들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면서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